여러분, 킹달러, 뭐 슈퍼달러, 강달러, 요즘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도 나오죠. 예. 뭐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강달러보다는 또 슈퍼달러보다는 킹달러가 딱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킹달러가 지금 세계 경제에 사실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달러 때문에 이거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쑥쑥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9월 2일 오후 3시 기준 N달러 환율입니다. 140.33N입니다. 야, 진짜 장난 아니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죠. 사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엔화의 가치가 2018년 1월 5일에 113.3엔입니다. 달러당. 그러던 것이 지금 9월 2일에 140.27입니다.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엔화의 가치가 빠져도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보세요. 103.24엔입니다. 지금은 140.27엔입니다. 뭐 단순하게 보기에는요 38% 이상 폭증한 것으로 보이죠. 예. 엔화의 가치가 38%가량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40엔이다. 1998년. 우리가 IMF를 한참 겪을 때죠. 그때 이후 처음으로 140엔을 돌파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만 엔화가 18%가량 떨어졌다. 올 들어서면. 그러면 2022년 1월 7일에 보면 115.59였지요. 그죠? 115.59. 그러니까 9월 2일에는 140.27이니까 뭐 18%가량 떨어지는 것도 보이죠. 그런데 엔화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엔화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도 장난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뉴욕 차액 선물한 시장에서 말입니다. 1362.2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1362.2원까지. 이게 선물한 시장에서 132.2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지난 9월 1일 2일의 마감이 1362.6원이거든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 날 시장이 다시 열리면 제가 봐서는 이거 1362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신고점, 연 고점을 또 기록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가면 달러에 대한 불안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에 대한 불안감.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앵화도 그렇고 우리 원화도 그렇고요. 뭐 유로화도 마찬가지. 이 달러에 대한 불안감 공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완전히 폭락했어요. 일본 엔화는 17.89%나 떨어졌고요. 올 들어서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유로화는 12.17%. 달러의 가치가 환율이 더 뛰었다는 이야기죠. 영국 파운드화는 14.54%가 떨어졌고요. 우리 원화도 12.25%입니다. 위안화는 7.9%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달러 외에는 다른 통화는 전부 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초토화됐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달러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달러만 강세.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최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더 달러가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지표인데 109.51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난 9월 2일에는요 109.67까지 올라갔거든. 109.67. 예, 거의 뭐 10년대 최고치죠. 10년대 최고치. 달러의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라가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 6개국 통화 안에는요 유로화가 있습니다. 유로화가 굉장히 많은 부분 비중은 차지해요. 56%의 비중을 차지하고요. 여기에 앵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와 앵화 영국의 파운드와까지 다 합치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한 80%가량 차지합니다. 비중이. 나머지 3개 통화가 남았는데 이게 나머지 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캐나다 달러라든가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스웨덴의 크론이라든가 이 3가지 통화거든요. 이렇게 6개 통화 대비해서 지금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의 가치가 지금 폭등한다는 얘기. 유럽에서조차도 유로화보다 파운드화보다 스위스 프랑보다 스웨덴의 크론이보다 전부 다 달러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유럽은 전쟁 와중이에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만 전쟁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확정이 될지 경제전쟁은 지금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요. 총만 안 쏘았다 뿐이지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도 죽고 총도 쏘고 있지만 유럽 전역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경제난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경제전쟁은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러니 달러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크고요. 더 큰 문제는요.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니까. 아직 최하가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럼 달러의 강세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지금 6, 7월에 0.75% 인상시켰는데 9월에도 적어도 0.5% 많게는 1%라는 메가스텝을 단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갈 거고요. 더 올라갈 거고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주요국의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원화는요. 원화는 1362.6원이지만 이게 1400원 심지어 1500원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떤다고 봐야 되겠죠. 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달러당 140.27엔이지만 이거 150엔까지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달러 외에는요 다른 통화는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최악은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시장의 어떤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게 현재까지의 달러에 대한 예측입니다. 여러분 달러의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 우리는 늘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달러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를 사는 것보다가 나는 위험을 좀 회피를 해야 되겠다. 나는 위험을 이게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강한 생각이 들게 되면요. 위험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달러를 조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지금 사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에요. 늘 또 불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나는 만약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이게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떻게 나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 못 보겠어. 그런 생각이라면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달러를 사는 것 지금 그것만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달러의 강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